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산부인과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급 산부인과에서는 수혈이 어려워 산모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도를 달리다 보면 제한 속도가 무색할 만큼 빠르게 달리는 차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만 있던 암행 순찰차가 이젠 국도에도 투입됩니다. 기본적인 읽고 쓰기, 세마기가 안 되는 학생들이 도내에 최소 1,50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기초교육이 강화되고 있다지만 아직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8일간 이어진 건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산부인과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의원급 산부인과에서는 수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산모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태백의 30대 산모가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자궁 파열로 출혈이 심해져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016년에는 춘천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과다출혈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다루는 산부인과에서는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규모 산부인과에서는 비상시 수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혈액을 요청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분만 이루어지고 나서 이분이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전화를 하면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야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켜본다라는 건 불가능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후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에는 모두 15곳의 적십자사 혈액원이 있습니다. 공백을 막기 위해 5곳의 직영 공급소와 27곳의 의료기관 공급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있고 혈액 사용량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원주에는 공급소가 없어 1시간 거리에 있는 춘천의 강원혈액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혈 전에는 반드시 혈액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인력과 장비를 갖춘 상급 병원에서는 책임 소재를 이유로 검사해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의료용업도 좀 설치 좀 해달라 몇 년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력도 필요하고 재고 관리도 더 충실히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기피해서 지금까지도 조금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과 부담으로 지역에선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도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 응급 상황 시 필수적인 신속한 혈액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국도를 달리다 보면 제한 속도가 무색할 만큼 빠르게 달리는 차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가 다니는 것과 달리 국도에는 단속 카메라만 있는 것도 한 이유인데요. 앞으로는 사고가 많은 국도에도 암행 순찰차가 투입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문마급의 공단과 원주 시내를 연결하는 국도. 위험물 적재 표시를 한 탑차 한 대가 차선을 지그재그로 옮겨가며 위험하게 내달립니다. 경광등을 켜고 도로 바깥쪽에 멈춰서라고 지시하자 그제서야 속도를 줄입니다. 그걸 다 부리고 여기 왔다가 가다가 다시 문도를 안 푸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는 급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크레인을 실은 4.5톤 화물차. 규정 속도인 시속 80km를 넘겨 질주합니다. 암행 순찰차는 이번에도 재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화물차를 제지합니다. 예, 보니까 풀린 것 같아요.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근데 왜 속도가 103km 이렇게 나와? 강원지방경찰청이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 순찰차를 사고가 잦은 국도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원주 문마급에서 여주를 잇는 구간과 원주 횡성 사이의 국도 우회도로, 6번 국도 가운데 대관령에서 면원 등 도내 국도 6개 구간이 대상입니다. 과속이나 난폭운전,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화물차의 과적이나 정비 불량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속도 위반 사고 많고 신호 위반 사고 많습니다. 국도는 특히 많습니다. 신호 위반 좀 줄여주시고 속도만 좀 줄여도 사고의 50%는 줄일 것 같습니다.
경찰은 향후에 성과를 분석해 암행순찰차의 배치 도로를 늘리는 등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기본적인 읽고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학생들이 도내에 최소 1,50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각 학교가 학생들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자체 점검한 결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학생 비율은 2.2% 정도. 셈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고등학생 중에서는 0.5% 정도 비율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역시 셈하기를 힘들어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도내 학생 중 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은 모두 1,500명 정도. 강원도교육청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책임 교육제를 강화하고 보조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수학 책임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급에 협력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해 국어와 수학 기초를 가르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학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조기에 한글이라든지 기초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개별화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읽기, 쓰기, 셈하기 평가가 학교 자체적으로 제각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진단의 타당성과 자료의 신뢰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자체 평가를 3, 4년 정도 더 진행한 뒤 제도의 확대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8일간 이어진 건조특보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4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대관령 등 산지는 곳에 따라 눈이 내려 5에서 10cm, 많게는 2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영서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도 해제돼 산불 등 화재 위험도 낮아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단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5개 시군 산불 피해 주민에게 이달부터 석 달 동안 건강보험료를 30%에서 최고 50%까지 경감해주고 분실 또는 훼손된 틀니나 장애인 보장구도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오늘 피해 지역을 찾아 이 같은 특별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피해 복구 성금 3천만 원과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지난 7일부터 고성 천진초등학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택시 요금이 오는 19일 0시부로 인상됩니다. 지난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이며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릅니다. 거리 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오르고 시간 요금도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되며 심야 할증과 승차 후 6km 초과시 거리 운임 할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주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요금 미터기 수리 감정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그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교사 15명이 18개 시군의 독립운동 역사를 찾아 집필한 우리 지역 독립운동사와 중고생용 수업교재 강원적 독립운동사, 초등학생을 위한 독립이의 강원도 나들이를 펴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안내하는 문서, 영상, 도서 등을 학교 현장에 나누어주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주 MBC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장 30년,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공동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양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익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경감에 필요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알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원주시청사 사거리부터 남원주 IC 진입부 구간에 대한 완충녹지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미세먼지와 소음 저감 등을 위해 무실동 일원 10,000제곱미터 모두 3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완충녹지에 소나무와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527그루와 산철쭉, 진달래 등 관목 10,000본을 식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흡착률이 뛰어난 수종을 선택했으며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장 선거 예비 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50일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 직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강원 도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고성과 강릉, 인제 산불로 인한 피해는 사망 1명과 부상 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